자, 지금 장례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준원 화백님 37회 전시를 하는 진행을 맡고 있는 신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초면에 뵙지만 오늘 이 조그만 장비로 아주 친해지는 시간을 우리가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격식 없이 재미있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작품도 감상하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 인사도 나누고 또 다가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가 정식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 전통무용을 준비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오프닝 세리머니 하기 전에 그분의 춤을 한번 감상하시고 다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북한 전통무용 제목은 희열이라고 합니다. 동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은숙님을 우리 한 박수와 함께 한번 환영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장례를 정리하고요. 자, 김은숙 씨. 네. 지금 보내드리는 이 전통무용은 이쪽이 무대입니다. 이쪽이. 네. 좀 넓어야 되거든요. 반대로 되셨어요. 네. 북한 전통무용, 우리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귀한 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평무를 감상하셨습니다. 끝난 겁니까? 네. 앵콜 없습니다. 저는 다시 앵콜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곡을 준비하려면은 좀 의상을 좀 갈아입어야 돼요. 근데 다음 앵콜을 받을까요? 네. 앵콜이 나오는 순간에 이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여성이 노래를 한 곡 하시죠. 하시죠. 마이크 쓰실 거죠? 네. 이게 지금 반주가. 오늘 그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아주 인사동 내거리에 자기 뜻깊은 그림 앞에서 전통 무용도 우리 구경을 했습니다. 대단한 모습이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부르시는 우리 교수님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나을까요? 김성은 우리 소프라노 교수님 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한번 소리겠습니다. 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축하해 오늘 음향이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음향이 와서 제가 정말 아주 기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애창가곡인 그리운 금강산 우리 자연주의 정신 오준원 화백님의 이 전시회를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행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직접 무용과 함께 좋은 노래를 불러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시회는 오늘 오준원 화백님이 37번째 맞이하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49년째 그림을 그리셨답니다. 금년 이제 내일이면 70을 이제 바라보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이 좋은 자연 정신주의에 맞는 그림을 꼭 그리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육사 홍보단의 위원장이시고 또 새누리당 보좌관을 하시면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히 오준원 화백님의 전시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신희 반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50여 년 가수 오직 물감과 화폭에서 자신이 꿈꾸고 향하였던 그 미술의 세계에 헌신을 다하신 우리 오준원 화백님께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루 이틀 다니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더불어서 내조의 길을 함께 하신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시죠?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보면 사실 사모님 덕입니다. 사모님이 배려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서 이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감히 이 자리에 서야 되느냐 안 되냐를 떠나서 진짜 무자격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술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예가도 아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축사에 그 시간을 가진 것을 제 생애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진실을 알려면 어린애에게 물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잘못 편들었다가 뒤지게 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래서 제가 오히려 오준원 화백님의 이 위대한 작품 앞에서 아주 객관성 있게 말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정직한 말이 아닐까 이런 용기를 가지고 섰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저는 학창시절에 미술 시간은 거의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잘 그리는 사람들은 그 화폭에 주어진 1시간 내에 그림이 다 나오는데 저는 축구장보다 더 넓은 겁니다. 왜 이렇게 넓은지 뭐를 채워야 될지 고민을 무지무지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1시간이 끝나가지고 성적이 별로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못 그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미술 선생님이 뒤집이 이뻤습니다. 이쁘니까 그림을 해버리고 선생님 얼굴만 보다가 시간이 가가지고 제가 그림을 많이 못 그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도 저의 그 운명과 같이 미술은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미술은 안 하고 글을 쓰는 시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자격으로 자네가 그 얘기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도 한 40년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수필가도 등단했고 소설가도 등단했고 문학평론가로서 적어도 정상적으로 4개 분야를 정확히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마음은 문학의 눈으로 본 오준원 화백님의 작품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의 눈으로, 시인의 눈으로 본 오준원 화백님이 어떤 분인가 오기 전에도 찾아봤고 인터넷을 뒤져봤고 보내주신 팜플렛을 보고 작품을 해봤을 때 가히 내추럴 스피티즘의 천재 작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 화백님이 그림 속에서 스스로 주장하시는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오늘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치가 않습니다. 색감이 과연 이것이 제가 어린 시절 12색깔 크레파스로 그렸던 색인가? 아닙니다. 우연히 12색깔이 섞여서 보였던 그 우울했던 복합적인 색이 아니라
한 칸 한 칸하나 오직 오지랖 화백님만이 그릴 수 있었던, 제가 제 시를 저만이 쓸 수 있듯이 아마 저는 그렇게 오늘 새로운 오지랖 화백님을 보고 또 발견하고 또 존경의 마음도 오늘 갖게 됐어요. 오지랖 화백님께서는 그림 속에서 다 보셨겠지만 밝고 평화가 있고 초록의 푸름이 있고 또 우주가 있고 안정이 있어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 남다른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학평론가가 말하면 맞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두 가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면, 첫째, 오지랖 화백님의 작품은 신미주의의 극치를 줬다. 신미주의의 극치를 줬다. 먼저 그 색감과 또 구도, 소재면에서 감히 다른 작가들이 이와 같이 그려낼 수 있을까? 똑같은 것이라도 그러한 그 마음을 제가 갖게 됐고,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면 설야라는 김광섭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한 구절에 하얀 입김처럼 가슴에 매어 마음 호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고 뜰에 내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데 어떻게 눈 내리는 게 여인이 옷 벗는 소리입니까? 이 표현은 한국 문학사의 신비주의의 극치를 보여준 표현이라고 문학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화백님이 보여주는 푸른과 밝음과 또 분홍빛 꽃 한 자락 한 잎이 그야말로 우주의 신이 창조한 색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저는 무례아니지만 존경과 격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오화백님의 작품에서 저는 힐링의 빛을 현실적으로 눈앞에 멈춰놓은 그런 유일한 작가. 수많은 작가들이 바라보고 그냥 지날 수 있다면 그에게는 아마 다른 것이 오화백님께서입니다. 오화백님께서는 작품을 바라만 봐도 오늘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좋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보는 책은 또 우리 모두가 만나는 이 작품은 이게 과연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아름답고 또 세계 창조적 패러다임을 여신 것 같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도 하는 일에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잠명으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순간 저는 모든 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름다웠습니다. 미술의 궁극적 목표가 우리 삶의 행복의 추구도 아름다움인데 오화백님은 저희에게 그러한 아름다움을 구체화하여 현실의 시간 속에 멈춰주십니다. 이렇게 극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히 미술계의 무리한 제가 위대한 작가를 짧은 말씀으로 평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오화백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정에 이러한 그 행복과 자연 정신주의의 위대한 꿈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비록 제가 다소 부족한 그러한 말씀으로 대변한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를 빌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술가가 못된 것은 제가 못 그린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 여선생님이 저의 칭찬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보시름처럼 오늘 사회도 보랴 라이브도 좀 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 세계 지금 생방이 되고 있는 모습을 한순간은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육사 홍보위원장님 장순희 우리 특보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1년 후배가 되겠습니다. 육사 홍보단의 이 커다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들어간 지 30년, 40년 가까이 이제 군생활을 나왔는데 또다시 은퇴 이후에 이런 좋은 조직에서 또 오화백년 같은 훌륭하신 분을 만나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와 그림과 무형이 어우러지는 이 전시장이야말로 아마 세계 최고의 정말 대단한 행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죠. 아웃라이어라는 그 책 제목이 그 분야의 고수, 전문가란 뜻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를 하면 그 분야의 아웃라이어, 고수가 되는 거죠.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오화백님과 한 2시간 동안 차 한잔을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연정신주의가 과연 뭔가, 그 그림과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 외람되지만 저도 초등학교 시간을 잠단적으로 그림에만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그렸다고 합니다. 참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 내용이야말로 이런 멋진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그 오준호 화백님을 모시고 마이크를 한번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셨는데 또 오 화백님이 또 본인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과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년 동안을 하루에 16시간씩 잠 5시간 자고 3시간 밥 먹고 이 시간을 하면서 언어가 실질적으로 마비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에 와서 말할 수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전혀 이런 말을 할 수 없었고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자존심이 좀 있을 수 있는 남자로도 충분히 보일 것입니다. 그 진념어린 가슴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세계 속에서 한국의 낳은 아티스트가 돼야 되겠다는 그 집념 하나로 정말로 어려움을 딛고 지금에 왔습니다. 49년 반세기로 엄청난 세월입니다. 이 세월 동안 묵묵히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반드시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아티스트 그것은 할 수 있다라는 그 집념 하나로 오늘에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작품을 보신다면 한 점 한 점이 다 색다른 에너지로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충분히 와닿을 수 있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난 잉태는 자신감이라는 그 발로로 충분히 여러분 앞에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작품이 똑같은 것이 단 한 점도 없습니다. 다 새로운 테크닉, 새로운 색상, 새로운 주제로 세계 모두 가슴속에 남기하기 위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부단히 노력하고 걸어갈 것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장순희 김무성 대표 말하는 고장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엄청나게 탐을 내는 고장관이십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별로 또 농담 비슷하니 웃으면서 미소만 지었고 그런데 좋은 말씀 또 예술에 대한 어떤 생각 깊이 그 부분이 너무나 좋고 해서 김무성 대표가 끌어갈 것 같고 나도 내가 좀 더 발전하고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세계 속에 나아가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장순이 특보를 갖다가 내가 욕심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엄청난 또 경쟁력이 자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준호 화의원님 오늘 아주 격하신 아주 그런 분위기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의를 우리 전시를 좀 개막 행사를 하면서 뒤에 또 몇 분이 많이 오셨습니다. 박경도 그리고 예술 감독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빈 외빈을 좀 소개를 직접 한 분 한 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모르시는 분들 몇 분 계시고 또 우리 오준호 화병님이 또 그냥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다가를 하시면서 자유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작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화병님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죠. 다가 쪽으로 하셔서 예. 뭐 소개를 더 하실 아까도 사모님 진짜 몰랐습니다. 예, 사모님을 아까 소개하시죠. 아드님 되십니까? 여기는 제 아들입니다. 네. 오일입니다. 제가 작품 설명을 이렇게 드린 것보다 아들님께서 이렇게 예쁜 설명을 해주면 듣고 있습니다. 나을 것 같고 작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사모님도 한 말씀 하시죠. 사모님도. 나 좀 몰랐습니다. 아까 저 사모님 좀 모르셔가지고 한 말씀. 예.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까요? 작품, 예. 작품 이렇게 해서, 가시죠 이쪽. 안해드리고 작품 설명. 자, 이게 자연스럽게 일로 오셔서 작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하셨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원한 생성이라는 작품인데 보통 화백님께서 작품을 그리실 때 이쪽 안쪽에 보시면 이제 행성을 표현할 때 질감 부분을 되게 고급스럽게 이제 기타 어떠한 붓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질감을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런 이제 형태의 추상적인 질감들을 화백님께서 가장 즐기시는데 이걸 이제 생성이라고 이제 명명하셨어요. 근데 이 생성이라는 작품들이 비슷하게 이제 화백님께서 이제 워낙에 이제 선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이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원으로 된 행성 같은 느낌을 가진 원으로 된 작품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영원한 생성인데 요 비슷한 작품들이 이제 생성 관련해서 이제 이름들이 몇 명이 되어졌고요. 이제 보통 감상자분들께서 감상하시기에는 이 작품은 뭐 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대우주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달을 떠나서 더 큰 생성이라고도 바라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생성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 가장 아름다운 선인 원이 탄생하기 전에 이제 어떤 뭐 창조주 또는 어떤 우주에서 이제 폭발에 관련된 그런 뭐 빅뱅 이론처럼 행성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멋지게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제 생성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어진 작품이고요. 옆 작품으로 가시면 이건 이제 가족이라는 작품이세요. 이제 보시면 이제 캔버스에 좀 어떻게 보면 심플한 그런 수채화적인 느낌 나는 그런 색상과 더불어 이 가지들, 뭐 콩나물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어우러져서 이제 가족, 이제 보시면 가족이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이제 뭐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저기 외따로 이제 높게 서 있는 부분이 이제 뭐 가장이 되실 수도 있고요. 가장은 어떻게 보면 좀 항상 외로우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아빠는 좀 약간 외로우면서 가정을 이제 뒤에서 이제 묵묵하게 지켜주는 컨셉이다 해서 여기서 뭐 엄마랑 뭐 자녀분들, 따님, 아드님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 있고 뒤쪽에서 이제 아버님께서 조금 색이 보면 좀 지쳐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서 이제 백업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가족이라는 의미 있으시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장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화백님께서 이제 보통 이
실선처럼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이런 표현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약간 가장 뭉대함이 느껴질 수 있는 이 2D라는 평면에서 가장 3D적인 폭발적인 힘을 느끼기 위해서 선이 이제 뻗어져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가장 뭉개하고 장엄하게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하기에 일반인 분들이 감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 작품이라는 건 화비님께서 이제 뭐 말씀하시기를 이제 작품은 본인이 느끼고 본인의 그날의 감성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화비님께서 이제 가장 뭉대한 장엄한 표현을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하신 건데, 이제 만약에 개인 감상자분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그날에 따라서 좀 정서적으로 다르게 느끼시면 그게 이제 그 작품의 뭐 제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이 작품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아마 남성분들께서 다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작품명은 환희세요. 근데 이제 보시면 딱 봐도 가장 아름다운 선을 가지고 있는 여성 한 분이 이제 그림 속에서 보여지시죠? 그리고 보면 상체를 약간 관능적으로 뒤로 젖히신 형태세요. 그리고 색감은 이제 화백님께서 자연정신주의의 어떤가는 가장 아름다운 색을 표현을 하시면서 보면 얼굴은 이제 마스크는 저희가 이제 보통 여성분을 볼 때 미의 기준이 예전과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좀 얼굴은 되게 작아요. 얼굴은 조망만한데 또 어떻게 보면 여성성을 상징하는 부위는 이제 또 이제 바스트는 좀 이제 크게 이제 표현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뒤처진 관능적인 상태에 약간 춤을 추면서 드레스를 살짝 걷어 올리는 모습이 이제 교태스러우면서도 가장 춤을 추면서 환희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한 작품이세요. 그래서 이제 환희라는 작품이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복의 셈이라는 작품인데요. 작품을 보시면 일반 정물화 같지만 정물화는 아니에요. 화백님께서는 보통 이제 사실적인 그런 포토적인 느낌의 작품보다는 좀 더 추상적인 느낌, 뭔가 작가의 예술성과 혼이 가미되어져 있는 이런 작품들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봤을 때는 이게 삼각 구도로 가장 안정적인 구도를 잡고 있는 뭐 정물화라고 보실 수도 있으시지만, 보시면 이 포도알을 자세히 봐주세요. 이 포도알을 자세히 보시면 포도가 살아있는 것처럼 3D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세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있는 달달한 포도에서 느껴지는 파워풀한 힘, 이게 바로 예술혼이거든요. 이게 화백님께서만 이제 붓으로 표현했을 수 있는 그런 질감, 그리고 이제 이게 영혼이거든요. 소울이시죠. 그래서 이제 포도를 입체적으로 표현함과 더불어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 사선으로 약간 좀 갈라져 있는 모습이세요. 이게 이제 2D 속에서 약간 3D를 이제 가미한 부분이세요. 그것도 일반적인 사진과 똑같은 그림과 구도를 보여주기보다는 내가 정물화를 표현함으로써 정물화가 아닌 약간 추상적인 느낌으로 이제 작품을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저 선의 경계는 2D와 3D의 경계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과 이상의 경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행복이라는 이제 셈, 이제 저 표현을 이제 셈이 이제 흘러내릴 때 그 경계선을 잡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이 셈이라는 작품명이 나왔고요. 작품을 자세히 보면 재밌으세요. 왜냐면 뒤로 가면은 원래 사물이 작아져야 돼요. 근데 위쪽에 공중에 떠있는 듯한 컵의 위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같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행복은 절대 멀리서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서 서로 이제 뭉쳐있을 때 가장 표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쪽의 작품은 이제 배우주라는 작품인데요. 저 옆쪽에 있는 뭐 자문과도 맞물리는 작품인데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죠. 이제 해석하기에 난해할 수 있지만 화백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작품들의 한 종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색감을 보시면 잘 어우러져 있는 표현들이 특히 왼쪽 상하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저게 물감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색이거든요. 네, 그 색들을 화백님께서 그동안에 50년 동안 달고 닦은 예술론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이제
뭐 자연적이면서 거기에 이제 예술을 담아서 있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이 처음에 시작될 때처럼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응축되어 있는 곳이에요. 저기에서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폭발하는 것처럼 이제 뻗어서 나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들의 뭐 기상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대우주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화백님 화실에 방문했을 때는 그때는 카오스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보면 약간 대혼돈이잖아요. 그 대혼돈 속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성들이 창시되고 그런 맞물리는 모습들을 이제 뭐 그거를 이제 근데 아무래도 카오스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대우주라고 하면 좀 한국말로 그리고 세종대왕님께서 좋아하실 작품명으로 이제 유명하셔서 이제 표현을 하신 거고요. 이 작품은 원래 이렇게 가까이서 나타나기보다는 뒤로 좀 한 10m 정도 떨어져서 보시면 훨씬 더 모여졌다 퍼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감상 포인트로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더 자세한 작품 설명은 지금 원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음식이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음식을 다음에 같이 드시면서 진행하시죠. 됐어요. 아이고, 문학 대장님이시네. 옷이야? 역시 작품 설명을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된다니까. 항상 고맙습니다. 아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자, 회장님. 맛있게 좀 드세요. 예, 조촐하게 맛있게 좀 드세요.